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산울입니다. 요즘 연일 터져나오는 탑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주택가격 폭등 지속, 대장동 부동산 개발,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배당금 이슈가 차지를 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편법 증여, 기업 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463명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을 했고, 추가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팀 구성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인 계좌로부터 수십억 원의 현금이 인출이 되었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리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경찰에 통보를 했다고 하며, 내사를 거쳐서 경찰 또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량의 고액 현금 흐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법인 자금 유형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십억 단위의 고액 현금 거래 뒤에는 반드시 편법 증여 등 탈세와 자금 세탁을 위한 법인 자금 유용 등 검은 돈의 실체가 반드시 숨어 있게 마련인데요. 이번 강의는 수상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검은 돈뭉치 비밀의 정체를 파헤쳐보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관련 법 규정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지, 또 조사 대상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 착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자 선정 대상은 세금 탈루 혐의자, 탈세 제보 대상자, 자체 정보 수집에 따른 탈세 혐의자, 사업상 거래처와 수상한 고액 현금 거래자,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소득 전문 직종이나 소득 없는 호화생활자 또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가 되는 유형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제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착수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은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내역이나 범죄 혐의 내역에 대한 사전 내사 및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조사 내용을 사전 통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이나 기밀 누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수나 영치,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 증거물 등 압수나 수색, 영치 시 반드시 검찰의 영장 청구 제시가 필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의 영장 제시가 없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을 때까지 조사 대상자는 정당 방어를 위해서 압수나 영치 행위를 거부하셔도 무방하겠으며, 예고 없는 조사를 받게 되어 본인이 자력으로 조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시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당황해 하시고 불안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조사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피의자의 방어권, 그리고 참고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기 방어가 필요한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부나 증거물 등의 압수수색의 영치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스스로 임의로 제출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또는 종료 시점에 있어서 확인서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날인 서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나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증거물과 확인서 진술서 내용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처벌을 받게 되겠는데요. 확인서나 진술조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번복이 불가능하고 불리한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적발된 법인 자금을 유용을 해서 탈루세액 추징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 역시 화천대유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대규모로 불법 차입 후 고액 현금을 인출한 것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상한 자금으로 덜미가 잡혀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관련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회사 자금의 유용 시의 세금 추징과 처벌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불법 자금 유용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 법인의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가지급금, 차입금 등을 통해서 법인 자금을 유출을 해서 업무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을 해서 가족 등에게 불법 대여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세금 추징으로는 법인세와 대표자의 상여 처분으로 인해서 소득세와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으며 처벌 법규로는 법인자금 횡령죄와 법인자금 유용죄, 배임죄 등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통보 절차와 1,000만 원 금액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4조 2항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에 정보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실 사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라면 반드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레 미리 겁을 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통보 사실을 받았다면 왜 본인의 거래가 통보되었는지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심받을 만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응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1,000만 원 기준은 하루 동안 거래하는 현금 기준이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금과 지급을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입금 500만 원, 출금 500만 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고요. 입금을 동시에 1,000만 원 이상 또는 출금을 동시에 1,000만 원 이상을 한 경우에는 하루 거래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점이나 CD기, ATM기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겠고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역시 동일하겠습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할 것은 보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세금이나 전기세, 공과금 등을 수납하는 경우나 자신의 통장을 온라인으로 타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행위 또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 시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까봐 잠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하루 동안의 입금액 기준, 출금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입금과 출금은 각기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입금액 총액과 출금액 총액은 별도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한다거나 은행 예금에서 출금하는 경우에 현금 대신에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가지고 있는 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 넘게 교환을 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국민의 개인금융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각종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과세 근거 확보를 위해서 상속, 증여자, 체납자의 금융재산 현황을 확인 조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세청은 금융기관 본점이나 지점의 계좌를 조회를 한다거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주택 구입 시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예금 증빙 서류, 이자 소득 지급 명세서상의 계좌 내역, 또는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등록을 한다거나 애완 거래 시 통보되는 계좌 또는 국세청에 확보된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 종합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미 확보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세무조사 시 또는 국세 체납 처분 시에 국세 행정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국세청 또는 수사당국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현미경처럼 금융거래 내역 전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금융거래를 할 때는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거래 시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본인과 무관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가족, 친인척, 제3자 등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금융계좌에 입출금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근거나 증빙이 명확한 금액이 아니라면 가급적 평상시에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액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 폭탄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고액 예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대가가 없는 현금은 주는 때 또는 예금 등은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시기가 되기 때문에 추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 방법과 국세청의 금융거래 세금 추적조사 과정, 금융거래의 주의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신 분들은 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상담실에 상담을 해보시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유튜브 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가능한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